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2030년이 되면 보니까 이미 서울시장들이 공약을 내놔요. 그죠? 공약에 아파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대부분 주택시장의 공약들을 많이 내놓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공약 때 우리가 공약한 이런 아이디어들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2030년 헤이즐 핸드슨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헤이즐 핸드슨은요, 그린 이코노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요. 1970년대에 환경운동가로서 또는 경제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그린 이코노미라는 책은 한국에서도 2000년대에 그린 이코노미 해서 발간이 되기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우선 소개를 하자면, 그린 이코노미를 쓴 이 헤이즐 핸드슨은, 지금 현재는 나이가 꽤 많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린 이코노미라는 책을 이렇게 냈고요. 이 사람이 하는 게 ethical markets라는 거예요. 윤리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윤리적 시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이익 공유, 이런 말도 나왔죠. 이익 공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사회는요, 개개인이 다 똑똑해서, 나 혼자만 잘 벌어서 나 혼자 부자 되는 이런 경우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가 먹을 거 타고 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가난하면 나 혼자 죽었지만은, 이제 안 죽어요. 부자 거 뺏어가지고 나도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아닙니다. 그게 미래사회예요. 절대로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미래사회는 이렇게 그죠? 나누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던 텔레비전 시리즈물이 윤리적인 시장이에요. 그 윤리적인 시장을 헤이즐 핸드슨이 만든 그 회사고 하나의 규칙이죠. 앞으로 시장이나 마켓이나 기업들은 윤리적인, 그러니까 착한 시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주요 미디어가 외면하고 있는 그린 이코노미. 주류 미디어가 외면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또 광고가 안 들어오거든요. 착한 시장 하라 그러면 착한 시장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래서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왕창 벌어야지. 그 버는 이 큰 기업들이 광고를 주니까 주류 미디어가 외면하고 있는 게 당연하죠. 이쪽으로 그린 이코노미가 많이 소개되면 소개될수록 화석연료, 석유 산업들이 죽는데, 그죠? 석유 산업들이 가장 또 많이 뭘 하고 있어요? 광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은 주류 경제 담론의 기저에 깔린 사회 진화론과 경쟁의 개념을 살피고 국민 총생산을 달리 계산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내 총생산, GNP, GDP 생산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지금까지 교육 비용은요, 소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 비용을 투자라고 넣어서 그죠? GDP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GDP 등의 화폐 중심 경제 지수 한계를 지적했어요. 돈이 얼마나 찍어져서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얼마나 벌어들여고 얼마나 팔고만 GDP에 넣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 그죠? 산에 있는 나무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홍수를 막아주고 이것도 GDP에 넣어야 된다.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에요. 산에 나무가 그냥 서 있으니까. 어머니 애를 낳아서 젖을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어머니의 이런 역할들도 소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생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투자라든가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이라든가 주주 행동주의, 친환경 건축에 이르기까지 그린 이코노미는 다양한 사회 변화를 미래학자죠. 저희 유엔 미래 포럼의 이사예요. 저희하고는 굉장히 친한데 제가 에시컬 마켓 한국의 뭐 대표 겸 이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30년 넘게 그린 이코노미 운동에 앞장서온 이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계와 분석이 풍부하게 제시되고요.
환경 친화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주도해온 기업가, 환경운동가,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헤이즐 핸더슨이 주장하는 거는요, 지구를 누군가는 파괴하고 있어요. 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해서 그린 이코노미의 헤이즐 핸더슨은요, 악행의 책임자로 비즈니스를 지목한다. 기업들이 CO2를 제일 많이 내는 거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인류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일반 기업이 아니라 착한 기업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과 환경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친환경 기업이 중요하다. 친환경 기업으로 가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미래를 여는 사례는 더 많이 발견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린 이코노미 책에서는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공업 카펫 제조업체인 인터페이스 카펫도 저 착한 카펫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더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책은 착한 기업이 생각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구촌의 전체에 줄잡아 수백 곳 이 정도의 그저 기업 숫자가 있지만은 더 많은 착한 기업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책에서는요,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성공은 돈만 버는 게 아니다. 그죠? 성공은 자기가 원하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친환경 운동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시민 정신을 가지게 되면 성공한다. 이런 거죠. 그린 디자인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공정무역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주 행동주의 성공한다. 클린 푸드 성공한다. 사회 책임 투자의 미래.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13장까지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되고. 자, 헤이즐 핸더슨이 요즘 최근에, 그죠? 12월 말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회를 바꿔야 하는지 각 분야마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의 가치는요, 사실은 돈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나 레시피, 평판 영업권이라 그래요. 평판. 그게 예를 들면 코카콜라의 카라멜색 설탕물 제조 기법. 이게 700억 달러의 자산 가치로 알려져 있다. 코카콜라라는 하나의 명칭, 그죠? 회사 이름 자체도 자산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자, 앞으로는 이제 6가지의 우리가 GDP를 내거나 아니면은 회계사나 회계법인에서 그 회사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금융도 봐야 되고요. 건설 공장 및 시설도 봐야 되고 지적 자본도 봐야 되고요. 사회적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인적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자연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6가지 형태의 자본을 측정해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그죠? 돈은 어떻게 돼 있고, 건설 공장은 얼마나 크고, 시설은 얼마나 잘 돼 있고, 지적 자본, 어떻게, 특허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사회적 자본, 이렇게 해서 기업의 성과, 기업이 가치를 그저 측정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융하고 공장 크기하고 그죠? 시설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는 안 한다 이런 거죠. 가치의 변화 형태가 오는 겁니다. 아까처럼 교육은 모든 사회의 미래 시민의 건강과 능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로 분류가 되어 있다. GDP에. 이거 바꿔야 된다. GDP, GNP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바꿔야 된다. 형이상학적인 재구성 이렇게 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인간 사회는 지난 300년의 화석화된 산업시대에서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식이 풍부하고 공정한 태양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모든 것은 태양광으로 귀결합니다. 이제 태양광. 모든 에너지는 태양의 시대, 태양시대의 정치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상품을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대신에 식물의 광합성을 이용해서 지구에서 동력을 공급하고 식량도 광합성 작용으로 우리가 식량을 하죠. 식량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광합성 작용으로 쉼터 생존 제공하는 이런 자유광자를 사용하는 방법, 태양광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옛날에는 다윈이 설명하는 느린 진화였지만 요즘에는 인간 문화 진화에 중점을 둬서 빠른 진화, 인간 행동의 빠른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사람은 헨리치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헨리치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읽도록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이제 1577년이나 1월 17일 년에 엘리트들을 천국으로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런 그 종교를 보고 여기에 반대해서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왜 성직자들은 다 이제 똑똑히 하면서 글을 배웠고요.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글을 안 배웠어요. 글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식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배워야 한다. 따라서 개신교의 문해력, 그죠? 이제 문해력이라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글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없애고 인간 상호작용 역사적인 속도를 확산시켜가지고 빨리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퍼뜨려야 되겠다. 저렴한 성경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요. 인쇄기가 나오고요. 인쇄기에서 값싼 성경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전 세계로 막 퍼졌어요. 공립학교가 생기고요. 스코틀랜드에는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휴움 같은 이런 계몽주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막 뿌려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죠? 1517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식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책도 없고 성경도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막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사회가 온 거죠. 지식사회가 오고 그죠? 정보화 사회가 오고 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 시대에다가 순환경제 시대, 순환경제를 리사이클링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고요. 헤이즐 핸더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의 정책 대안, 에너지는요, 태양광, 풍력,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요. 에너지 저장고, ESS, 그런 시장으로 확 넘어가서 화석연료 투자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화석연료라는 게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까지 우리는 이제 화석이라고 불러요. 핵발전. 핵발전은 그죠. 거기에 대한 위험 수당 한번 고장 나면은 또는 핵발전은 핵 쓰레기, 핵 폐기물을 어떻게 우리가 보관하고 유출되지 않게 하는지 그 비용을 다 집어넣으면 사실상 태양광보다 훨씬 비싸다. 지금 태양광은 석유보다 훨씬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당 2센트로 내려갔어요. 2센트 티출례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9센트예요. 9센트. 우리나라의 한전 전기는 9센트인데 태양광 전력이 2센트, 조금 있으면 1센트 거의 무료화되는 이런 시대를 간다. 탄소는요. 탈탄소화가 시작되어야 되고 화석 자산이 추락합니다. 화석연료가. 그래서 탄소 포집으로 가야 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항공 여행도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요. 시멘트도 많이 적게 써야 되고 배기가스 배출 제로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오래된 건물에 그죠 탄소 연료 사용이 안 돼야 되고 특히 배양육, 배양 생선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미 햄버거 집에서 그죠
지금 현재 와퍼는 임파서블 와퍼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임파서블 버거. 그 다음에 또 맥도날드에서는 이 임파서블이 아니고 비욘드 버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배양육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밀 발효육이에요. 동물 사육을 통해 가지고 육류를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사육 육류가 아니고 생선이나 이제 고기를 배양해요. 해수농업, 바닷물 농업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이런 산업, 식품을 제거하고요. 공장에서 생산된 배양육, 그런 것을 사용하면은 지구의 담수 3%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계획된 순환경제 모델은 이미 18%의 효율성을 추정시킵니다. 이제 효율성 문제에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아주 잘해서 순환 리사이클링해서 18% 리사이클링 이런 정도로 가게 되면요,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리사이클링 시대로 만들고 있어요. 도시,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리를 재설계하고요. 예방치료를 위해서 더 많은 원격 진료해야 되고, 가정 기반의 재택 근무 많이 해야 되고, 식료품점이나 세탁실이나 미용실, 건강 클리닉들을 집안에다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 도시 안에 많이 만들어서 15분 내에 돌아다니는 이런 15분 커뮤니티로 복원해야 되고요. 이런 15분 커뮤니티는 무슨 말이냐면 차가 없다는 소리예요. 걸어서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도시는 차를 완전히 거리에서 제거합니다. 이게 유럽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2030년이 되면은 도심에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보행자와 자전거만 돌아다녀요. 스쿠터만 돌아다녀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15분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그리고 열섬으로 서울에 있는 도시 서울을 다 떠납니다. 열섬 열대야. 왜냐하면 방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원한데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데 너무 뜨겁고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서울을 대부분 버리고, 서울은 또 사람들이 많이 도심 탈출을 했기 때문에 절반의 인구가 빠져나가면 15분 커뮤니티로 아예 자동차를 서울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게 서울만 이야기 아니라 유럽의 도시들이 이렇게 갑니다. 2030년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서울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서울 아파트 무진장 올라가는 것은 아마 이제 끝났을 거예요. 국립공원도 해수면 상승, 장기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요. 중요한 겁니다. 한강 주변의 아파트 빨리 팔고 이제 다른 데 가세요. 점점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한강 주변은 이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요. 날씨가 더워지면은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졌어요. 80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어요. 80m. 대부분 2m 정도 높아져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한강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한강을 통해서 침수하기 때문에 한강 주변의 아파트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강 주변의 아파트 지금 팔아야지 해수면 상승이 막 일어나서 가끔씩 침수되는 이런 시대쯤 가면은 바닷물이 한번 들어왔다가 빠지면 그게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다 그냥 붕괴돼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그죠? 철강 구조물이 다 녹이 슬어서 아파트가 주저앉아요. 한 번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한 번 들어왔다 또 빠지고, 3번 들어오면은 그 아파트들은 그냥 붕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삽니다. 그 주변에. 지금 아무도 모를 때 팔고 나가셔야 돼요. 자, 공공조기 경보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물이 들어온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빈집 주택을 제거하고요. 국립공원을 만들고 저지대 주택을 고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200년 또는 300년 후가 되면은 태백산맥만 남아요.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죄송하지만 자꾸 정말 죄송하지만 그죠? 새만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땅을 메꾸어서 매립지들이 금방 물에 빠져요.
그래서 주택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대로 옮기고요. 저지대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침수 유역을 복원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운송은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 자동차 완전히 없애고요. 전기차로 가야 합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전혀 아니다. 그죠? 이거 누가 말했어요? 그린 이코노미를 이야기한 헤이즐 핸더슨이 한 이야기예요. 이거 언제 나왔어요? 한 달 전에 나온 헤이즐 핸더슨의 주장입니다. 교통은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가야 돼요. 이륜차, 자전거, 스쿠터로 변하고요. 자동차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시내 안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EV 전기차 충전소를 공공자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충전소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beamforall.com에 들어가면은 트럭으로요. 아예 샌디에고에 기반을 뒀는데 트럭으로 EV 충전 장치를 딱 했어요. 트럭이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죠? 만약에 여기 이 공간에 충전소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공간을 따다다 봐서 여기 10개 들어가겠네 하고 트럭이 10대가 딱 들어와서 충전을 시켜줍니다. 5분 안에 그죠? 일반 주차 공간에 5분 이내에 EV 충전소를 해줘요. 이렇게 고밀도 배터리 끝없는 연구해서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지 않아도 beamforall.com 이런 회사들을 만들면 되겠죠. 식량은 해수농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수농업, 이제 해안선의 다시마 농장과 염생작물,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성 육류와 생선을 중단하고 발효육, 배양육, 그죠? 그리고 육류, 생선 대체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햄버거를 이미 그죠? 와퍼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도 지금 이미 발효육, 임파서블 버거, 비욘드 버거들을 팔고 있어요. 앞으로 채굴은 이제 채굴된 보석은 없다. 채굴된 희소금속과 흙을 채굴하면은 땅속에 거대한 양의 독성 광물질과 잔해물이 공기를 오염시켜서 생태계, 토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이제는 화학적으로 동일한 보석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채굴 대신 소규모 실험실에서 재배된 글로벌 보석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고요. 채굴을 종료해야 합니다. Mother Earth 같은 데에서 이미 이런 서약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히토류 금속, 천연 혼합 금속 결절을 태평양의 해저에서 수집하기도 하고요. 교육은 과도하게 구축된 값비싼 캠퍼스 기반 대학에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온라인 과정은 무료로 이미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료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무료 온라인 과정으로 이동하여 빠른 기술을 아이들이 익히도록 해야지. 교수, 교사들이 내 것만 배워해서 시험 문제 내주고 무료인 온라인 과정을 못 듣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숙제 내주고, 그죠? 박사학위 내 밑에서 해서 그렇게 4년 5년을 잡아놓고 쓸데없는 짓을 하도록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전부 무료화하고 엄청난 정보,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칩을 통해서 우리가 뇌로 전달을 받을 수도 있다. BCI죠. 다른 선진 사회처럼 고급 학위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나 지역 공립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선진 사회, 유럽은요, 대학교가 거의 무료였어요. 지금은요, 이제 해외 유학생들에게는 돈을 다 받아요. 해외 유학생들에게서만 받아요.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해외 유학생들까지도 공짜였어요. 대학 교육이.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이 무료였죠. 이제는 그런 사회로 가야만 한다.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 무료로 강의들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은 외과 개입. 2번, 질병 중심이 아니라, 질병 중심 의료 산업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공중보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깨끗한 공기, 가정용 이런 가구 환경 독성을 없애야 되고 예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건축은 신축 건물은 무독성 재료로 건설하고요.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여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헤이즐 핸더슨은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큰 운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2, 3년, 플러스 마이너스 4, 5년 뒤늦게 오더라도 이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바로 미래 사회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였습니다.